사망한 어린이 이름이 4살짜리 애 이름이 은비라 은비. 근데 그 은비는 이 보호자가 없어. 어떻게 보호자가 없었냐면은 입양 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데 제도가 아닌 제도가 입양 체험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애를 입양할까 말까 받아가지고 체험을 해보고 입양 마음 안 들겠다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면 도로 반품해. 반품하고 다시 또 그걸 뭐 입양하겠다 하면 계속 입양을 해. 뭐 이런 가정 속에 입양 체험이라는 게 있어. 아니 이 개새끼 소새끼 개새끼 닭새끼 뭐 이런 뭐 애완동물들도 말이죠. 이 주인들을 몇 번 거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잖아. 애잖아. 근데 이걸 갖다 체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동이 학대를 당했고 그래서 파양이 되고 체험 과정 가갖고 막 안 되겠다고 학대받다가 오고 그 또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어. 거기서 또 학대를 받은 거죠. 근데 학대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왔는데 별 문제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진단 결과가 뭐냐면 전하트름증 뭐 이런 거래요. 그러면 이 전형적인 아동 학대 케이스 중에 물고문, 물을 막 처먹이고 막 애를 물에 담그고 막 이 학대하는 과정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전하트름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통계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알고서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으면은 걔가 죽는 걸 방지했을 수 있는데 무혐의 별 문제 없다라고 돌려보낸 애가 석 달인가 몇 달 있다가 다시 경북대병원에 혼 상태로 왔다. 그래서 결국 혼 상태로 계속 버티다가 생모의 품에 안겨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 나중에 부검을 할 때 부검을 보니 아이 몸에 담뱃불로 지진 그런 어떤 게 있더란 말이에요. 아동의 죽음, 아동의 학대 죽음에 대해서는 아동 죽음은 무조건 부검하게 됐대 법으로. 뭐 그 잘 모르는데 정확한 법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애를 보니까 아동 학대 자국이 너무 많더라. 애가 스스로 자기 학대를 한다라고 양부모들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양부모 중에 한 사람은 남자는 양부는 지금 구속돼가 있고 재판을 받는 중이고 양모는 구속이 안 됐어. 근데 양모 역시 마찬가지로 학대했다는 자술이 있어. 진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구속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된다는 거. 그 참 희한한 사회죠, 그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 과정 속에서 애가 병원에 있는 과정 속에서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입양 판결은. 그래서 입양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체험 부모가 진짜 양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애에 대해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신에 대한 권리를.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개입이 된 거죠. 개입이 됐어요. 이렇게. 미혼모협회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단체들이 개입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몇 명이 또 개입이 되고 그래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모 입장에서는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 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생모가 왜 입양을 하게 됐느냐라는 그 과정이 정말 골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예? 이 정말 골 때리는 사건이에요. 골 때리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 자체를 들어보니까 이 생모가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17살 때인가 이렇게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를 혼자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가난해서 애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조건이 상황이 되니까 그게 22개월인가 키웠어. 애 22개월인가. 그래서 22개월 정도 키우면서 했는데 도저히 혼자 키울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게. 애가 조금 아파 병원 가면 돈이 수억 깨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혼모가 재정이 안 되고 가난해서 애를 못 키우니까 결국 입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즉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뭐냐면은 생모의 마음은 내가 형편이 어려니까 내가 이렇게 못 키우니까 사회적 비난도 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못 키우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양부모한테 보내면은 입양 보내면 더 잘 키우겠지.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애를 보내고 잘 지내느냐고 입양 그 기관에다 보내고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고 이랬던 그런 게 사실은 그랬던 아이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거는
그러면 그 생모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지. 이거는 우리 세월호 죽은 아이의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평생 이 가슴이 갈 이거는 학대에 의한 사망인데 이 생부모의 가슴에 이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겠나 앞으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기초법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법에 대한. 그래서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뭐 그런 말들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닭장 속에 닭이 알을 놓는 것처럼 국가 이익, 애국, 국가 경제 거기에 기여하는 노예쯤으로 아는 게 지금 국가인 것 같아. 정말 이게 정말 이 분노를 정말 진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일 대구 2시에 재판이 있어요. 법정을 내가 어느 법정이냐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1인 시위하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점심 때, 또 시간이 안 되면 저녁 때, 아침에도 어쨌든 주로 이제 점심 시간을 기해 가지고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1인 시위 하는 걸 조금 1인 시위 기록 사진만 좀 찍고 왔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 보면은 뭐 아동 학대에 의한 사망 관련해 가지고 글이 잘 안 보이네, 그죠?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라고 해갖고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료들이 다 무슨 자료들인데 다 어디 갔냐? 이거 그걸 안 올려놨네. 또 한장하겠네. 이거 뭐지? 무슨 자료 여기 있네. 개미지요? 초록 세상에. 14시 오후 2시 대구 고법 21호 법정입니다. 대구 고법 21호 법정에서 내일 이거 내가 이렇게 그때 재판 들어가가지고 막 급하게 막 메모했던 내용들이네. 메모했던 내용들이네. 그 하여튼 뭐 대충 뭐 하여튼 제가 뭐 같이 이거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내일 그거를 생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봐야 그 법원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재판정 안에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닥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양부모나 양모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뭐 기자증 갖고 있긴 하지만 나이론 기자잖아요, 그죠? 알다시피 현장에 돌파하기 위해서 현장 사진들을 내가 찍고 영상들을 찍는 것들을 이래저래
뭐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주나로만 그걸 알아서 그냥 그들이 써요. 그래서 뭐 제가 찍은 사진이다, 제가 찍은 영상이다 이런 거 밝히는 거 없이 그냥 다들 쓰셔요 그냥. 그래서 제 사진인지 제 영상인지 모르지만 그냥 막 주구장창 돌아가요 언론 기사들에. 예, 그래서 뭐 그래 쓰는 게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뭐 기자로서 뭔가 이렇게 내용을 잡고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기자 축에서 수습 기자 개념 정도로 보면 돼요. 제 이름으로 기사되는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래 좀 기자들 중에 지금 그 세계일보에서 지금 붙어가지고 이거를 세계일보 기자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그 뭐지 그뭔 식으로 취재한다더라 하여튼 취재해란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되면 아마 제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그것 때문에 또 내일 대구로 또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지금. 그 하여튼 뭐 오늘 자고 또 내일 올라갔다가 대구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사는데 에, 참 문제예요. 이제 대한민국 이런 기초법들이 안 돼. 근데 이게 제가 장애인 운동하면서 가졌던 최고 큰 이 아젠다가 뭐냐면은 부양의무제예요. 부양의무제. 대한민국 기초법 중에 부양의무제 폐지 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양의무제라는 게 걸리는 게 핵심이 그거예요. 부양의무제의 핵심 뭐냐면은 어, 최소 단위의 가족이라든지 가족의 단위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인데 그 부양 의무라는 것들이 과연 국가가 부양해야 될 의무하고 가족이 부양해야 될 의무하고 어디까지 누가 더 큰 책임 가지냐라는 거 실질적인 가족의 안정, 가족의 최저 생계, 최저 생존이라는 부분들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입당해서 활동하는 정당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국가가 국민과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오늘 이렇게 정책적 또 법적 어떤 개념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부모가 또는 가족이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계 존비속의 관계가 부양 얼마의 수입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나 부모들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가져야 된다 해서 제저 생계의 어떤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 이 가족의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비에 대한 어떤 개념 그죠? 부부가 또는 아이가 이혼을 했다 이랬을 때 양쪽 부모 중에 하나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한다고 그런다면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양육비를 못 주는 형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런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뭐 이런 거. 장애인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살라 그러면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근데 부모가 재산이 있다. 예? 재산이 있다. 그럼 재산이 있는 부모가 얼마만큼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구조가 많아요. 근데 부모가 재산이 있다 한들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기초수급자 또는 기초수급자 제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그때 당시도 옛날에 그 제도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약을 먹고 자살해서 그 제도 시청 앞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이제 막 분가해 가지고 혼자 독립해 사는데 월급을 100 얼마인가 100 몇십만을 받았는데 그 몇만 원 차이로 부양 의무를 지게 되는. 그래서 부모한테 돈을 50만 원 정도 기존 탁 주면은 자녀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 수밖에 같이 살아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재정이 둘이 살다가 하나가 버는데 월급이 기본 수당이 넘어가 버리니까 2인 가구 제조 생계비 수준을 넘어가 버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런 것들 그런 제도적 어떤 맹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초수급자 이 대상인데
사실 그래요. 제가 별도의 수입을 가지게 되면은 수입이 국적이 수입에서 세금 떼고 뭐 떼고 이럴 때 되는 수입이 딱 생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그 수입이 늘은 만큼에 있는 어떤 고정적인 수급지 지원을 잘라버린다. 그 수급자 탈락이 되면. 근데 그 일들을 직업들이 고정적으로 쭉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되는 순간 생계가 아주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 다시 수급자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정말 생존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 제도적 맹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이래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아이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부모가 만약에 혼자 일을 해가지고 장애 아이를 먹여 살렸는데, 그러면 장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복지관 이런데 뭐 돌보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쭉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세, 20살 넘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제도적으로 잘 안 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벌 능력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애를 못 키우니까 내가 죽게 되면은 아이 혼자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이다. 그래 그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하고 같이 죽자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 요런 것들이 이제 국가 안전망, 국가 사회 기본 기초법들이 기초 보장 체제들이 이 허점이 많고 굉장히 부실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존적인 굉장히 열악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의도시 하는 인간들이 많다. 참 골 때는 소리죠. 무의도시 하고 싶어 하나? 그죠? 무의도식 하고 싶어 하나? 그 요런 부분들에 대한 또 설명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반빈곤 활동, 반빈곤 뭐 연대, 뭐 또 반빈곤 센터, 반빈곤 운동 요런 쪽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어려운 것, 국민들 정서, 국민들 생계, 국민들 기초수급, 뭐 국민들이 또 가장 열악한데 가장 가난한 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요, 와 정말 골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혼도 아닌 망해서 빚더미에 쫓겨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노숙자가 되는 경우, 노숙자에다 알코올 대갖고 결국은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수급자가 되고 병원에 가게 되고 하여튼 이런 경우, 멀쩡하게 있다가 이 사고가 나서 못 벌게 되고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여튼 멀쩡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은 정말 용도 폐기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이 참. 하여튼 이야기가 좀 번나갔는데 오늘 그 방송 제목 주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국회 포위 촉불 이렇게 제목을 해놔놓고 좀 얘기가 조금 엉뚱한데 좀 흥그런 듯한데, 사실 낮은 데를 안 가본 사람은 낮은 데를 잘 몰라요. 그 가보면 알아요. 실제로 조금 더 이 삼천포 빠진 김에 이야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실제로 노동운동이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뭐 민주노총 과격한 뭐 집회 시위하는 뭐 과격노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가보면 알아. 왜냐면은 노동을 하다가 조건에서 임금이나 뭐나 근데 지금 현재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 너무 많거든요. 부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신 분 많아요. 부산의 유명한 막걸리가 생탁이야, 생탁. 예? 전부 다 축소. 내년도 복지 예산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 전부 다 축소요. 급여도 다 축소. 청문회에서 다 이완용입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쪽도 다 축소됐네요. 본 겁니다. 이재용입니다. 채팅창 잘 보고 있어요. 이게 부산 생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생탁에 이제 그 노조 활동하다 해고당하고 했던 형님들, 그리고 저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내가 많이 알거든요. 우리 같이
그 노숙투쟁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게 있는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하여튼 너무 웃겨. 말도 안 돼, 씨발. 노동법이고 이런 거, 근로기준법 이런 거 지키는데 없는데 천지백갈이에요. 예. 그러면서 정말 노예 아닌 노예처럼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노동법에 대한 법에 따른 합당한 조건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지 된가? 평생 그 일을 멋모르고 해왔던 부분에 저임금이 시달리면서 한 달에 뭐 100여만 원, 11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받고 보통의 노동 강도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 뭐 4대 보험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경우 많아요. 응?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딴 이야기 아니고 하여튼 좀 짧게 이야기 좀 줄이게 해서 얘기하면 노동 운동을 하고 노동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정말 이게 그 파업 그죠 정거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손배소 가압류 응?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동생도 하나도 한진중공업 다니다 한진중공업 투쟁 이후로 손배소 가압류라든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우리 저 최강서 열사 그 후배도 실제로 그렇게 노동운동하다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노동운동도 힘들어요. 자기의 노동의 현실에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 정당한 어떤 그 노동 대가를 받기 위해서 싸우다가 더 악랄하게 해가지고 그 한계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 많아요. 지금 가불로 덕택도 그런 식이죠, 그죠? 하여튼 뭐 그래서 노동운동 참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예,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뭐 또 그러고 나서 또 장애운동을 탁 가서 보니까 장애운동 한 2년 반, 3년 하면서 장애 인권운동까지만 2년, 3년 가까이 4년, 3년 반 정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장애운동 가보니까 이거 장애운동은 더 골 때려 지금. 와, 이 진짜 사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장애인이 뭔 타고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타고난 죄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처럼 그런 처지가 많더라는. 그래서 그게 분노해가 또 활동을 막 열심히 한다 내가. 그게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라고. 근데 요번에 이 아동 학대 관련 뭐 이런 거 저런 관련해서 유모 운동을 탁 가보니 그것도 당사자 운동 중인데 그것도 가보니까네 야 이거는 인간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 아동 매매 입양 야 입양의 본질에 딱 깨는 순간에 완전히 헐떡 깨겠는 거야 이거는.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다시 질문하게 되는. 어? 다만 국가의 제도와 법과 법치가 잘못되었구나 입법이 잘못되었구나 입법이나 행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장애 어떤 복지 관련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노동법이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내 입장에서 이 미혼모 당사자 운동 이쪽으로 탁 들어가 보니까 야 이 국가의 존재가 뭐야 국가가 도대체 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뭐냐 이런 질문이 탁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저의 어떤 이 활동 영역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정세는 봐요. 우리는 박근혜 탄핵 씨발 뭐 몇십조 몇억을 헤쳐먹는 최순실이 그죠? 몇백억 몇십억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있는 이런 재벌 기업들 나오는 청문회 보고서 저 개새끼 쳐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응? 아 씨발 이거 야 이 현실과 말이에요. 현실과 저들이 노는 이게 금전적인 이런 것들 저들이 벌어들인 돈들, 저들이 사는 삶들, 황금 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를 물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야. 전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응?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산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정말 이 같은 나라에 사는 거 맞나? 왜 이들의 삶들은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런 사람들이 왜 투표하고 안 투표하고 이걸 어떻게 되길래, 정치가 어떻게 되길래, 도대체 정치가 어떤 상황이에요? 정치가 무엇이길래 이런 사람들을 중에 또 새누리당 찍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야, 이제 법이란 게 참 재밌다. 정치란 게 진짜 재밌다. 어? 정말 이게 이 요지경이다 요지경. 예. 이 생각을 요즘 들어
정말 많아요. 물론 사실은 피상적으로 보면 재밌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내부에서 활동을 직접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진짜 확 불사지르고 싶고 그냥 막 폭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분노할 진짜로 진짜로 분노할 때가 많아요. 분노라는 게 뭐 말로 이제 분노라고밖에 표현을 못 했는데 그래서 막 악이 받치고 진짜 막 확 다 쳐주기 싶고 확 불사지르고 싶고 세상 이런 그래 그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왜 그런 게 많죠. 묻지마 폭력 또 묻지마 살인 또 이 완전 폭주하는 시민 그죠? 그 술 먹고 알코올리즘 뭐 이런 것들 사회가 굉장히 극악무도해지고 사회가 굉장히 비폐해지고 이런 상황들 이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도 똑같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범죄와 연결되고 그죠? 그 범죄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스러워지고 살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들만의 룰이 다른 그런 마피아들.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죠? 뭔 소리를 따갔는데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송구왕 이재영님 입양제도 까다롭긴 해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입양제도가 안 까다롭습니다. 예. 아니 까다롭고 안 까다롭고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입양 사회가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환상적인 입양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대한민국의 입양 자체는요, 애를 사고 파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 입장을 밝혀요. 제 입장에서는. 왜? 제가 너무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 뭐 변호사 끼고 안 끼고 아니에요, 지금. 입양을 주선하는 업체가 아니라 입양원 자체가, 대한민국 입양원 자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체계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아닌 뭐 이런 방송을 좀 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방송해서 아니면 그 영상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여튼 제가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미천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영운동 같은 경우 제가 뭐 한 2년 반 3년 넘게 대가리 빡빡 끼가면서 몸으로 빡빡 끼가면서 내가 배웠던 게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제가 입양 관련 미혼모 관련 요런 부분에서 이제 막 이제 짱짱한 이 선배격 되는 분들한테 이제 살살 배우려고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못하겠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준비된 오늘 이야기 해봐야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사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같이 보신 분들은 아니면 따로 여러분들 팩트나 어디 딴 데서 오늘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예? 보신 분들은 일정 정도, 청문회가 참 개 거지같이 흘러갔구나. 뭐, 이종희가 뭐, 어떻구나, 저떻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저는,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잠시 봤는데, 정말 쉥쇼한다. 지랄 영철 뜬다. 지랄 용천을 한다. 뭐, 그러죠. 이완영이가 뭐, 청문회 스타라고 하는데, 이완영이는 이미 스타입니다. 그 성주군에 가면 을사오적 그런데 이게 병신년 오적입니다. 병신년 오적이 성주 김천에다가 사드를 떨어뜨린 그 주범이 바로 사드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드에 대해서 그딴 소리 하고 사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그 성주에서 사드를 반대한 사람들을 뭐 좌파다 종북이다 뭐 이딴 식으로 씨부리던 사람이 바로 이완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완영은 자기 지역구에서 탄핵 하네 만에 뭐 이딴 소리 하고 탄핵해야지 뭐 주민 소환 하네 만에 뭐 그러고 있고 하여튼 고소 고발 그 이완영 말고 저 누구야 저 군수 그러고 있었다 까는까지 제가 성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성주 사도 관련해서 제가 방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이완영이가 국회에서 저지랄 들고 있어요. 지금 미쳤어요. 지정신이 이거는
뽑아준 국민하고는 별개고요. 뽑히고 나면요, 자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 이게 저런 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세라 그래, 십세. 예? 이완영이 같은 스타일을 갖다가 데모당, BJ 데모당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면 십세라 그래, 십세. 예? 민주주의 근본을 모르는 정치 세력들은. 민주주의 근본을 모르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저들이 자기가 정치인이다, 자기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스스로 무소불위 권력 또는 자기는 권력의 반열, 권력을 인정받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권력자의 반열이 올랐다라고 착각하는, 즉 어떤 전체주의적 개념에서 신부사회, 지도급 국민들, 일반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 사회 또는 왕조 시대의 왕조 시대 개념에서 자기네들은 사대부급 또는 양반계급, 뭐 지배자 계급, 성주의 개념, 유럽에서 성주, 뭐 그죠? 귀족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돼지 국민을 다르다 이 말이죠. 자기는.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자기가 올라갔지만 투표에서 당선이 됐지만 당선된 시점은 그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민주공화국에서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뭘 하느냐? 그 입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법이 잘못됐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아니면 전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법에 대한 어떤 맹점에 의해 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침해, 행정적인 어떤 피해, 행정적인 어떤 불평등, 행정적인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법적 차별, 입법적 차별, 행정적 차별, 사법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직접 알아본다는 거죠. 자기 권한을 가지고 감사 권한을 가지고서 제대로 왜 그래 됐느냐, 어찌게 됐냐 알아보고서 그때 직접 법을 적용해서 법을 개정해서 그 법을 입법 발의해서 추진해서 국회 통과시켜서 그게 자기 열이 가래. 그런데 이거는 무슨 씨발놈들이 십세가 돼.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뭐 그러.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지역 주민들이 따라야지. 이런 제왕적인 자기가 꼭 뭐 소대장급, 중대장급, 대대장급 이래 되는 명령 체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십세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자기가 일정 정도 무슨 우리 군대 사회에 본다. 군대 계급적인 사회에서 대대장급 되는 그죠? 뭐 군수 정도 된다면 군의회, 군의원이라든지 뭐 구의원, 시의원, 군수, 뭐 시청장, 구청장,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계급들 되면 뭐 꼭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개념으로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법 제도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과연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에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의 모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씨발놈들이 당선될 때는 큰절 해갖고 이지랄 연병 틀지만 법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도 없는 씹새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무슨 단체들의 회장들 잘 알고 표만 많이 받으면 그래서 이권에 개입하는 비즈니스 하려고 올라가는